KBS 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남북의 썰 김철민 기자입니다.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특히 올 연휴는 코로나19 영향이 없는 이제 명절 연휴가 돼서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음식을 나눌 수 있고 또 모처럼 멀리 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그럼 북한의 추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김주성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. 예, 북한도 추석을 세죠? 네,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것이 왜 이 명절이 그렇게 중요해서 백화점에 뭐 추석 선물이고 뭐이고 뭐 굉장하잖아요. 이해가 안 됐었어요. 그게. 뭐 북한에서 물론 민족 최대의 명절을 하게 되면은 뭐 김씨 일가의 생일이잖아요. 김씨 일가는 뭐 완전히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신격화 해놓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좀 많이 그 고인들, 조상님들에 대한 그 많이 홀대가 심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일단 그 복고주의네. 복고주의. 네, 그 옛날 우리 민족의 그 전통을 한때는 많이 이렇게 깔아놓는, 무시하고, 예, 못하게 하고.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. 그럴 때는 추석하게 되면 몰래 당간부한테 가서 나 좀 산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몰래 갔다 왔어요. 예, 그러던 게 80년대부터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 많은 우리 그 해외 교포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 민족 대단결이네 뭐 그다음에 해외 동포들이 일치 단결해서 조국을 통일하자 모이자 하더니 당연히 그분들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모님, 예, 조상님들. 예,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. 갑자기 한가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다음에 추석을 공식 휴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그 쭉 이어온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. 근데 한 해 이제 뭐 작물들 모든 곡식들 이제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이고 이래서 이제 추석을 아무래도 좀 이제 전통적으로 큰 명절로 생각해 왔던 건데 북한에서는 추석을 그렇게 큰 명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큰 명절로 생각 안 할 뿐더러 또 특징이 뭐냐면 산에 계시는 조상님한테 무조건 성묘하러 가는 날로 그냥 인지가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일단 뭐 그 해에 곡식 가지고 햇살밥을 만들고 가서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잔디도 좀 깎아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죠. 그러면 통상 이제 추석 때 되면은 어떻게 지냅니까 북한 주민들은? 일단은 갔죠. 그 아침 일찍이 아니라 뭐 어떤 때는 뭐 저녁부터 새벽부터 뭐 아낙네들 다시 말해서 가족 부인들이 부엌에 나가서 그냥 전을 지지고 뭐하고 해서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. 이게 성묘를 가는 거리가 뭔가 가까운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. 이게 멀게 되면은 일찍 서둘러야 되는 거고 가까우면 그냥 뭐 편히 가면 되는데 대체 보면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묘를 우리처럼 이렇게 화장터가 있고 납골당이 있고 이런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. 뭐 최근에는 뭐 여기저기 생겼다고 하시는데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묘가 멀겠죠, 당연히. 예, 교회에 빠져서 한참 빠져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. 그러면 그다음에 그때 아침 일찍 뭐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가족 다 동반해서 걷기도 하고, 예, 그다음에 자전거에다가 또 바리바리 또 이렇게 또 뒤에다가 또 싣고 걸어가는 거죠. 걸어가는 게 그게 참 우리도 뭐 이게 그 추석 때 보면은 차의 정체, 그렇죠. 예, 자동차 정체가 굉장하잖아요. 그렇죠. 북한도 역시 보면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, 규모는 작다고 하지만 추석날 아침 보면요 도로 양쪽을 꽉 메워요 행인들이. 그 부분 참 가관이죠. 그렇게 해서 걸어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직장에서 화물 트럭에서 우리 방향이 어디야 해서 그 성묘 가는 위치가 비슷한 쪽에 같은 방향일 때는 다 같이 거기에 얻어 타고 가기도 하고.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이렇게. 그렇죠.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간부들은 자기 차가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거기다 자기 가족들 태우고 그냥 자기 차로 쭉 빠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언제야? 2000년? 고난의 행군 지나서 예, 뭐 일종의 뭐 북한식 이게 암시장 경제라는 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빈부격차도 생기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자 추석에 갔더니 묘들의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 다음에 성묘를 하는데 저마다 제사상, 그러니까 차례상을
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. 네. 어느새 그 무슨 뭐 피로연처럼 거기에 맥주병이 올라가질 않나. 그다음에 뭐 고기볶음, 무슨 제육볶음,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음식이 올라가고, 그다음에 뭐 무슨 과자 사탕도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을 한 거, 예. 중국 거 이런 게 올라가고 말이 아닌 거예요. 그 차례 음식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그러지, 그렇죠. 아. 예. 그다음부터 그때 불고기하고 맥주 까고 뭐 소주 마시고 난리가 있는데 더 가관인 건 뭐냐, 그 옆에다 녹음기를 하나 갖다 놓고요. 예. 노래를 꽝꽝 틀고 그냥 춤판이 벌어지는 거죠. 그냥 격금 내기로 여기저기서 쿵짝쿵짝 음악 소리 나고 완전히 가관이 됐어요, 추석이. 아, 그렇군요. 이제 좀 그렇게 풍속이 좀 변질이 됐네요. 예, 그렇죠. 성묘 가서 하루 즐겁게 노는 거예요. 날 예, 이렇게 예. 분위기가 바뀌었군요. 오히려 그렇게 된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어찌 그렇군요. 보면. 예. 그러면 전통적으로 그 추석 때 주로 즐겨 먹는 명절 음식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? 제 기억엔 아리까리한데요. 예. 추석을 명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명절하고 비교해서, 예를 들면서 설날엔 떡을 해 먹는다, 떡국, 뭐 예. 떡국을 해 먹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. 예. 추석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 먹는 음식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. 우리는 추석 때 송편을 빚어서 먹거든요. 어. 북한에서는 송편을 안 먹습니다. 뭐 송편은 있긴 있죠. 있죠. 네, 송편이 있는데 송편 속이 보면 팥 있죠. 팥. 파지 들어갑니까? 예, 팥이 들어가요. 아, 근데 북한은 있어요. 아. 그 뭐 황해도나 평안도 쪽에 보면 송편떡을 식당에서도 팔거든요. 예. 그 팥이 들어가 있어요. 아. 일반적으로 송편하게 되면 팥이 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달콤하잖아요. 예. 근데 팥이 또 귀해요.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게 줄당콩이라고, 이게 콩인데 그 콩을 갖다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, 뭐 그다음에 그 못 사는 사람들은 설탕이 없으니까 여기다 사카린을 쳐서 좀 달콤하게 해서 먹는 그런 거는 콩을 넣어서. 네네. 네, 그런 건 비슷하네요. 음. 성묘 음식을 여성분들이 남자분들 준비한다고 하셨는데, 네네. 그럼 그렇게 음식 준비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건 없나요? 와이프가 부엌에서 얼어 죽든 말든 뭐 음식하는까지 남자는 그냥 뜨뜻한 아래목에 앉아서 그냥 모르쇠 하죠. 배고프다 소리만 하고.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게 대가정이 있어요. 그건 뭐 우리 남한처럼 뭐 그렇죠. 예, 종갓집 시누이고 같이. 뭐이고 다 모여가지고 그런 집이 드물지만은 있어요. 예. 가끔씩. 근데 그런 데는 되게 화기애애합니다. 예를 들어 멀리 지방에 떨어져 있는 조상묘에 성묘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? 뭐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이제 조상님을 어떻게 공양할 수가 없는, 그렇죠. 멀어서. 예, 갈 그런 수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죠. 없- 예. 예, 그래도 그나마 뭔가 마음에 걸리고 산에 안 가면 그렇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2년에 한 번, 3년에 한 번 어쩌다 고생하면서 갔다가 예. 뭐 묘를 못 찾는 경우도 있고, 예. 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. 관리를 못해서. 그렇죠, 관리 못해서. 예, 그래서 그나마 그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. 그 시집이나 장가를 가도 부모 곁에 있으면 그것도 뭐 복 중에 하나다. 그런 집이 참 많습니다.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집체적으로 전역을 했는데 무리 배치 당해가지고 네. 장남인데 탄광에 그냥 보내잖아요. 예. 그다음에 평생 너무 모니까 예. 집에 못 와보는 올 수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지고. 그렇죠. 예,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연로하셔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뭐. 그렇죠. 예,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많죠. 북한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데, 그럼 명절 때는 그럼 그렇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를 둡니까? 원래 예전의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그 추석 때 네. 이자처럼 뭐 명분이 아버지 성묘하러 갑니다. 네. 이거 가지고 이 여행 증명서하고 출장 증명서라고 해서 당국이 이게 증명서 통행증을 떼어줘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떼는데 아버지 성묘 갑니다 하는 것이 그 명분을 가지고 여행 증명서를 안 떼줘요. 안 떼어줍니까? 예. 그러니까 가장 빨리 나오는 증명서의 명분이 뭐냐면은 어머니 사망, 모 사망, 부 사망, 네. 아니면은 뭐 급병이라고 해서 뭐지 병으로 지금 위급하다. 예, 예. 이런 거는 그게 저걸 떼주거든요. 그래서 그때 가지고 가곤 했는데 뭐 난 90년 이후부터는 그 증명서 없이도 그냥 돈만 주면 다 통과하니까 그냥 갈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여비가 또 만만치 않단 말이죠. 일반 기차는 뭐 전기가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언제 갈지도 모르고,
그래서 뭐 그런 일도 많잖아요. 아버지가 위급하다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갔더니 전보를 받고 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산에 안치가 된 뒤였다. 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. 저희는 이게 올 명절도 그렇고 이제 연휴가 6일이고 보통 한 닷새 이상 이렇게 이제 명절 연휴가 주어지는데 북한의 추석은 그렇게 길게 연휴를 주진 않을 거 안 줘요, 아닙니까? 안 줘요. 며칠 절대. 정도나 하십니까? 며칠은 하루죠, 하루. 단 하루십니까? 네, 딱 하루예요. 아,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게 그 당국이고 저 북한이고 비교하는 게 그 뭡니까? 가장 아까도 말했다시피 민족 최대 명절은 김일성, 김정일의 생일이란 말이죠. 네. 그거는 뭐 심지어 제 기억에도 한 연휴 3일 쉬었던 기억이 나요. 3일. 예. 예. 그다음에 그 외에 명절치고 그래도 연휴로 이틀 동안 쉰다는 거는 새해죠, 새해. 예, 신정. 예, 신정. 예, 예. 예, 구정 말고 신정. 예. 예, 근데 최근에는 뭐 구정도 세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틀 세지 추석 명절을 이틀 세 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. 추석 휴일은 딱 하루를 준다. 네, 예. 그럼 멀리 갔다 오는 건 불가능하다. 불가능하죠. 정성이 지옥한 자식들은 뭐 전날이나 전전날 예. 뭐 간부들한테 뭘 좀 주더라도 나 좀 멀어서 미리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받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. 그 보통 이제 명절 때 이제 저희들은 보면 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한다든지 마을에서 뭐 씨름을 한다든지 이런 이렇게 민속 놀이가 있는데 북한에는 그런 게 있을까요? 원래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단오날을 오히려 단오날. 네, 단오를 크게 부각을 해서 뭐 단오날 민족 씨름 경기 대회, 뭐 민족 무슨 뭐지 바둑 경기 대회, 예,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. 이게 추석으로 옮겨갔나 봐요. 최근에 보니까 아, 추석날은 일단 가족들이 뭐 추석날이 아니더라도 쉬는 날이면 북한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거는 뭐 장기 직장에서도 뭐 축구도 하고, 예, 그 다음에 여성들은 갔다가 그 윷놀이 경기 네. 이런 것도 하고, 네. 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주패놀이죠, 주패. 배. 예, 트럼프. 예. 예, 카드를 가지고 이 441이라고 해요. 44A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국식이거든요. 예. 예, 뭔가 뭐 세븐브릿지 비슷하기도 하고, 또 그런 놀이를 가장 즐겨하는 거죠. 보통 우리 추석 때 되면 이제 온 가족들 친지들이 다 모이니까 추석 민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불만도 얘기를 하고 또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또 서로 얘기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추석 민심을 잡는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러거든요. 그 북한도 그렇게 그 추석 때 만약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그런 추석 민심이라고 하는 그런 뭐 사회 동향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뭐 속에 있는 그런 내밀한 얘기들을 하는 분위기가 되나요? 어떤가요? 근본 말소리죠. 아, 낯선가요? 정치가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가족들끼리인데? 안 해요. 안 하죠. 철저하게 안 하죠.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빈번했대. 그겁니다. 시아버지가 뭐 라디오를 들었다. 보이보다 며느리가 신고를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정치공무원에 가면 사례가 있던 나라가 저기예요. 북한이에요. 그냥 자기네 가정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그 작은 아들이 뭐 좀 제대로 뭐 이혼을 했다던가 해서 애를 먹여요. 그러면 딱 가족이 모여가지고 야, 저 녀석 저거 애 먹이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라 좀 회의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정치가 어쩌고 분명날 소리죠. 아니에요. 정치적인 발언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뭐 물가가 비싸다느니 뭐 그런 얘기는 하죠. 예. 뭐 시장 여긴 뭐 얼마 하는데 저기는 얼마 하고 예. 뭐 자기 사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죠. 그래서 뭐 좀 통제가 좀 심하다. 너무하더라.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절대 우리처럼 뭐 이게 뭐죠? 분석을 하고 뭐 하고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서 이 사회 동향에 반영은 안 되는 거죠. 추석 때 되면 저희들은 보통 이제 주변 친지들, 가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선물도 장만해서 저 주고받고 뭐 덕담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북한에도 있어요. 없어요. 추석은 오직 그냥 차례상 준비해가지고 산에 가는 거. 예, 그 풍습이에요.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뭐 준다는 거, 뭐 역으로 보면 이게 뭐 한갑이라든가, 예, 진갑이라든가 이럴 때 자기 부모님한테 뭐 양복을 해드린다, 뭐 중국제 네일을 해드린다, 뭐 이런 거 있지. 추석 때 선물을 주고받는 건 전 저 기억에는 없어요. 우리는 아무래도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북한에 어디 그런 기념품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사회가 좀 핍박하니까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선물이라는 개념은 또 북한에서 아시지 않습니까?
유일하게 김일성이나 김씨 집안이 하사해 주는 것이 선물이지. 그래요. 개인 간에 선물 준다는 것도 그것도 잘해야지. 예. 뭐라고 또 말 또 씨가 돼가지고 또 꼬리 잡혀 당하고 그래요. 예. 네, 지금까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북한의 추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올해는 참 폭염도 심했고 폭우도 심했고 날씨 재난이 유별났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수학의 계절, 결실의 계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모처럼 다 같이 모여서 가족 친지들과 훈훈한 인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추석에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 해주신 김수성 작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